땡이에요. 세 번째 고장나 다른 건 못 쓰게 스테이크 98GT 512메가 살려고요. (3월) 마지막 주 다나와 알짜 뉴스입니다. 최근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덩달아 전자제품 가격도 높아지고 거기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제때 구입하지 못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단지 환율 급등만을 꼽을 수 있는지 자세한 이유를 이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자기기 수입사들은 외화 가치가 50%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가격 인상폭을 10에서 20% 선으로 제한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내려갈 조짐을 보이지 않자 추가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인상분을 새로 적용하기 위해 수입사들이 물량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를 틈타 일부 판매 업체들이 프리미엄을 붙여 제품을 판매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환율 차이를 이용한 역수출이 늘어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물량 공급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 만큼 국내에서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 해외에서 비싸게 판매하는 도소매상이 늘어나고 있어 이런 대량 구매를 통한 역수출을 막기 위해 수입사들이 공급량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량 부족 사례의 대표적인 제품은 캐논 DSLR 카메라 EOS 5D Mark II입니다. 출시 이후부터 사용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모은 이 제품은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모두 공급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데요. 구매 예약을 걸어놓더라도 2주 이후에나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물량이 부족합니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3 역시 소수 매장에서 재고용 제품을 판매하는 수준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캐논과 소니는 제품 물량 부족의 원인이 가격 인상 때문이 아니라 일본에서 1차로 수입되는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량 부족의 원인은 밝히지 않았으며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제품을 원활히 구입하지 못하고 가격 인상 루머에 상처받은 일반 소비자들의 눈초리는 곱지 않습니다. 널뛰는 환율이 수입사에게는 판매가 책정과 물량 공급이라는,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과 물량 부족이라는 골칫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나와 이진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인텔이 코어2 쿼드 CPU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해외 사이트 디지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해당되는 제품은 Q9300 등 모두 4종류이며 최대 20%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격 인하는 4월 19일경부터 적용되고 이와 동시에 쿼드코어 Q8400도 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회사 이름 도메인을 연장하지 않아 개인에게 뺏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기업 실리콘랩이 회사 이름의 도메인을 연장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도메인 소유권을 개인에게 뺏겨 도메인 분쟁 조정 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유튜브 접속을 차단한 가운데 외무부의 한 대변인이 인터넷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티벳 유혈 사태 1주년을 전후해 대대적인 인터넷 단속에 나선 상태입니다. 올해 국내 PC 시장에서 처음으로 노트북 매출액이 데스크탑 PC의 매출액을 넘어설 것이라고 시장조사업체 한국 IDC가 전망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이란과 중국 등이 인터넷 검열 국가로 악명이 높은 가운데 민주국가에서도 인터넷 장막을 치는 사례가 증가한다며 한국 등 5개 국가를 지목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으뜸의 인터넷 국가이면서도 검열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안드로이드 마켓이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문을 열 계획이라고 구글 코리아가 밝혔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 발매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접수 마감을 한 SK텔레콤의 T-옴니아 개발자 대회에 국내 개발자들의 기상천외한 소프트웨어가 많이 출품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화면을 터치하면 플룻과 같은 악기 소리가 나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필립스는 영화 감상이나 게임을 하면서 장면에 맞춰 진동을 주는 자켓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켓 내부에 64개의 액추에이터를 탑재해 상반신의 특정 부분을 진동시켜 타격감과 긴장감 등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꽃피는 4월이죠. 이맘때면 특히 여성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나들이 계획을 세울 때인데요. 이번 시간은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초보자가 많은 여성들을 위한 DSLR 카메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SLR은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보통 남자들이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요즘 야외에 나가보면 여성들의 어깨에 걸려있는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여성 사용자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각 제조사에선 다양한 전략으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DSLR 구매자 10명 중 3명이 여성들 정도로 여성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요.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올림푸스나 소니에서는 스튜디오 교육이나 출사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 캐논과 니콘도 포토 아카데미와 포토스쿨을 통해서 매월 꾸준히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앱손에서도 약간의 비용을 받고 대학교 사진학과와 연계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 DSLR 입문자들은 어떤 제품을 선호할까요? 거의 디자인 많이 봐요. 가격을 아무래도 제일 생각하게 돼요. 브랜드를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죠. 기능을 주로 봐요. 가벼운 거랑 또 렌즈 같은 거 이렇게 호환이 잘 돼 있는 건지. 네, 이렇게 여성들은 대체로 디자인이나 가격,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캐논 EOS 450D입니다. 다양한 렌즈와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450D는 보급형 모델 중 오랫동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475g의 비교적 가벼운 무게에 1220만 유효화소, 라이브 뷰와 역광 사진을 바로 보정해주는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그립 부분이 깊어 잡기 편한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본체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 오는 4월 말에는 450D의 후속 기종인 500D가 출시됩니다. 500D는 풀 HD 동영상 기능을 탑재해 보급형 기종의 동영상 시대를 열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는데요. 화소도 1510만으로 늘어나고 ISO도 3200까지 확장됐습니다. 다음은 올림푸스의 E420입니다. 380g이라는 눈에 띄게 가벼운 무게에 라이브 뷰와 얼굴 인식, 먼지떨이 기능 등을 지원하며 여성 핸드백에도 들어갈 만큼 작습니다. 1000만 유효화소로 다른 제품에 비해 화소는 조금 낮은 편이지만 작고 귀여운 디자인을 선호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제품입니다. 또 올림푸스에서 오는 4월 중순경 출시할 E620이 있는데요. 475g의 무게로 500D보다 조금 가볍지만 그립이 깊지 않아 한 손으로 잡기에 조금 불편한 듯합니다. 동영상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며 1230만 화소에 100에서 3200의 ISO를 지원합니다. 특이한 점은 LCD 모니터가 회전형으로 되어 있어 셀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니콘의 D90입니다. DSLR 중 처음으로 동영상 기능을 탑재한 D90은 앞서 본 제품들과는 달리 몸집도 좀 크고 무게도 620g이라 가볍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과 좀 더 묵직하고 보이시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여성들에게는 어울릴 만한 제품입니다. 동영상은 HD급으로 약 5분 동안 촬영이 가능하고 자동 초점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화소는 1230만, ISO는 200에서 3200이고 100에서 6400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초당 4.5장의 연속 촬영이 가능하고 손떨림 방지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펜탁스 KM인데요. DSLR을 처음 다루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획된 제품으로 525g의 가벼운 무게에 1020만 화소, 그리고 100에서 3200 상당의 ISO를 지원합니다. 흔들림 보정 기능과 먼지 제거 기능, 수동 기능 외에도 오토 픽처 모드를 추가해 초보 여성들에게 적절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단순함과 간결함, 친근함을 강조한 미니 노트북 N310이 출시됩니다. LCD는 10.1형, 기본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가 1.23kg이며 저전력 아톰 프로세서를 탑재해 고용량 배터리로 최대 11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넷북이란 애칭으로 LG전자가 10.1형의 새로운 넷북을 출시했습니다. 스마트홈 기능이 탑재돼 윈도우 부팅 없이 웹 검색이나 음악 감상 등 다양한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쉬프트 키를 넓히고 터치패드도 기존보다 10%가량 넓혔습니다. 캐논 코리아는 EOS 450D의 후속 모델 EOS 500D를 발표했습니다. 1510만 화소의 풀 HD 동영상 촬영 기능을 지원하며 ISO 12800까지 지원합니다. 3형의 92만 화소 LCD와 얼굴 인식 AF, 조도 보정과 광량 보정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아이스크림폰에 이어 LG전자가 롤리팝폰을 출시했습니다. SK텔레콤용은 CDMA로, KTF용은 WCDMA 등
통신사마다 다른 통신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휴대폰 앞면에 220개의 LED를 배치했으며 130만 화소 셀카용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지난주는 갑작스런 추위에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나라 안팎의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인지 날씨도 쉽사리 풀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일주일은 따스한 봄처럼 모든 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